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의 사면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머니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최근 5년간 전 연령대에서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제조, 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일자리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지난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출석 일자와 관련해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당 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의 사면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딸 정유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의 형 집행 정지 연장에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언급하며 자신의 어머니는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일 뿐이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저의 죄고 학교에 안 간 저의 죄라며 어머니를 어찌 다시 보내야 할지 생각만 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서원 씨는 현재 척추 수술과 재활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 풀려나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0년 6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서원 씨는 2037년 10월에 형기가 만료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 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 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원회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유의 초안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조사됐는데요. 일평균 소비량은 155.5g 수준으로 하루에 약 한 공기 반 정도 먹는 셈입니다. 이는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 기록인데요. 1년 전보다는 0.4% 줄었습니다. 반면 식료품, 음료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69만 1,422톤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레토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 즉석밥 등 반조리 식품을 제조하는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이 27.2%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이는 밀키트와 밥류의 인스턴트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5년간 전 연령대에서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제조, 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일자리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40대가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연령대였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전체 취업자 수가 2017년 2,672만 5천 명에서 2022년 2,808만 9천 명으로 136만 4천 명 늘어나는 동안 4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46만 9천 명 줄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에서 21.2만 명 주며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어 제조업,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40대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업종 구조조정이 발생하면서 40대 일자리가 가장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러시아로 귀화해 공분을 샀던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빅토르 안의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달 빙상팀 코치를 뽑기 위한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여기에 빅토르 안은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전형 과정에서 최종 후보에도 못 들고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채용 전형에 빅토르 안을 포함해 7명이 지원했는데 빅토르 안은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오는 31일 빙상팀 코치 선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자영업자들이 일손을 구하는 게 어렵자 로봇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해주고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웨이브가 보유한 주방 운영 자동화 로봇은 10평 공간에서 한식, 양식, 중식 등 대부분의 음식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 렌털도 가능한데요. 서비스 로봇 기업 RGT는 서빙 로봇 서봇을 선보였는데요. 유지 보수를 제외하고 월 30만 원대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들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됩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처럼 다시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까지 영업하는 건데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리자 각 은행들은 이달 27일 영업시간을 되돌린다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되
오후 4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점포를 늘리는 등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근길이 여전히 영하권이지만 한파는 물러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영하권이라 추위는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춘천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5도, 서울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